일제강점기 여성들의 독립운동, 특히 비밀결사운동은 생각보다 훨씬 전국적이고 또한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민족적 순환과 더불어 서구로부터 새로운 교육과 문화 등 신문물의 유입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여성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신여성은 우선 외모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머리 모양을 보면 단아한 쪽집머리에서 발랄한 단발머리로, 옷은 수수한 색상의 한복에서 화려하고 밝은 색상의 양장, 멋스런 핸드백까지 등장하고요. 고무신에서 구두로 신발도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신여성은 여성 독립운동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1876년 개항과 함께 들어오기 시작한 신문물은 전통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일상생활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른바 신여성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신여성은 새로운 외모는 물론 관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Came like the new haircuts and all sorts of other little influences in which they wanted to assert their freedom. But in asserting their own individual freedom, they also were very much concerned about Korea's freedom. It was a transfer of ideas. 신여성 등장의 배경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성 교육이다. 특히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신교육은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지위 및 역할에 눈을 뜨게 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숭이여자고등학교. 이곳 역시 일제강점기부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여성들에게 제공해 왔는데 1903년에 미국인 선교사 모 팻이 평양에 설립한 숭이여학교가 바로 그 효시다.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가사 실습, 수예 실습, 음악, 미술 다 했더라고요. 당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봐서 민족교육, 그다음에 여성교육, 또 나중에는 이제 항일 의식, 그런 항일 교육까지 시켰죠.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감당했더라고요. 바로 비밀결사대다. 비밀엄수와 조국을 위한 헌신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 비밀단체는 송죽결사대. 당시 숭이여학교 학생과 교사였던 황해덕, 김경희, 박현숙, 이효덕 등이 중심인 송죽결사대는 모든 일을 치밀하고 비밀스럽게 추진해 나갔다. 반드시 전원이 찬성해야만 대원이 될 수 있었으며 발각될 것을 대비해 회원 명부 대신 사진첩에 사진 한 장만 붙였다. 철저하게 점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포섭한 그 수직적인 선만 알아요. 수평으로는 자기 누가 회원인지를 몰라요. 같은 반 학생인데도 같은 형제회 회원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포섭하면 위만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송죽결사대의 일원이었던 황해덕에 대해 회고한 글에 의하면 비밀스런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또한 대원들은 자수, 떡장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자금 마련에 힘썼다. 상하이와 베이징에 있는 독립투쟁단체에 경비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송죽결사대원 김경희의 죽음을 내도하는 임시정부의 추도사에는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 조직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 졸업생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지니까요. 이 조직을 통해서 서로 비밀 연락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연락망이 나중에 3.1운동 때는
이게 정보 유통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황해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 (1919년) 전국 여성조직이 일제경찰에 적발된 이 사건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 산하에서 항일 광복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항일 여성단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당시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 중이던 여성 독립운동의 현주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조직도 클 뿐만 아니라 지회도 굉장히 많이 조직을 했어요. 한 달여 만에 회원이 약 2,000명으로 규합을 해.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벌써 송죽회 등 이런 거를 통해서 독립운동, 여성 독립운동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자 그러면 다들 두말 안 하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성들의 독립운동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적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시내 한편에 자리 잡은 뉴욕 한인교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거점으로 활용했던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산실이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의미 있는 사진이 발견됐다. 1931년 6월 2일 열린 동부대회 학생총회 현장. 그 속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회장 김마리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28 동경 독립선언을 주도하시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한국에 뿌리시고 3.1운동에 직접 참가한 김마리아 선생님이 1928년 2월 12일 날 한국 최초 근화회를 만들죠. 그 여성 독립 운동 단체죠.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에 모이신 분이 제가 보기엔 한 20-30명이 전부 다 이 똘똘 뭉쳐서 이 애국 운동을 하셔가지고. 김마리아는 뉴욕에서 다시 만난 황해덕 등과 함께 근화회를 조직.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조국 광복을 위한 애국 운동을 펼친다. 뉴욕에서 진행된 여성들의 조직적인 독립운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미주 동부 대한부인회. 바로 이 사진이 미주 동부 대한부인회 발기문입니다. 우리도 이 일본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자. 우리 한국 여성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다짐 속에서 조직이 됐는데요. 미주 동부 대한부인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인 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한편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 태평양의 진주로 불리는 이곳에도 모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인들이 있다. 하와이에서 태어나 하와이에서 자란 에스더 할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진정한 조국으로 여기는 건 평생을 지켜봐온 어머니 때문이다. 사진 속에서 단아한 미소를 띠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에스더 할머니의 어머니. Here is my mother. They dressed up in military clothes. They considered themselves revolutionary. What do they call that in Korean? Yeah, because they believe in the independence of Korea. So they were.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시도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이희경. 군복은 언제라도 조국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그녀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We knew our parents cared a lot about Korea, and they wanted Korea to be free again. It was very important to them.
So my mother belonged to many women's clubs. I remember as a child going to these women's club meetings, and they're all talking about 독립, independence movement. 1900년대 초 사진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후 하와이로 향한 젊은 여성들. 이들은 여러 단체를 조직해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중 경상도 출신 여성들이 모인 영남 부인회는 임시정부 등에 꾸준히 독립자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또 다른 기록이 발견됐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 경비 마련에 하와이 여인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일제 지배와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일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한국 근대사 속에서 여성의 자의식의 개발, 여성의 자의식의 발현, 또 그것의 구현, 실천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해 인도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네루는 16살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 소녀들의 독립운동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조선 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 한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조선에서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1920년대 초 우리나라의 여성 문맹률은 90에서 95%. 그런데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성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비율이 1920년 0.86%에서 1937년 6.71%로 약 8배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민족학교까지 포함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은 당시 여성들의 의식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에서도 독립이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 변혁의 주체이자 독립운동의 주체로 섰던 여성들. 그녀들의 투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또 새로운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하나의 중심 인물이 되게 됩니다.